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남들에게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한 번쯤 무시당하거나 경시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감정은 결코 즐겁지 않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그런 상황을 크게 줄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 존중에서 시작하라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시간, 의견,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자꾸 끊는다면 자기 존중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참고 넘어가겠지만 자기 존중이 있는 사람은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마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성을 갖추라. 전문성은 권위의 원천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깊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단순히 시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세요. 그렇게 쌓인 전문성은 타인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3. 명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라.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존중받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무시당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소통에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나 전달법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문제야라는 너 전달법 대신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방어적 반응을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짓, 표정, 목소리 톤 등 비언어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 적절한 아이 컨택, 명확한 발음은 여러분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줍니다. 4. 경계를 설정하고 지켜라.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킵니다. 경계라는 것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이후에 상사가 계속 연락을 한다면 경계 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무 시간 이후에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해달라는 요청이자 경계 설정입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한번 설정한 경계를 자주 바꾸거나 예외를 많이 만들면 타인은 그 경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5. 신뢰성을 구축하라.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정직하게 소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게 됩니다. 신뢰는 존중의 기반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철저히 지키세요. 10분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정확히 그렇게 하세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맡은 일을 기한 내에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이런 태도는 오히려 여러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외모와 첫인상에 투자하라.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첫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단정하고 상황에 적합한 복장, 자신감 있는 자세, 밝은 미소는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는 복장을 선택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타인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 사회적 지능을 향상시켜라. 사회적 지능이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타인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읽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미묘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적절히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죠. 사회적 지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 지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8.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표현할 때는 단호함과 공격성을 구분하세요. 단호함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반면 공격성은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태도로 결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이디어는 정말 형편없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제 관점에서는 이런 점들이 걱정돼서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9.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라.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존중을 표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며 그들의 성취를 축하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10. 비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비판을 받았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모든 비판이 건설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 안에는 여러분이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는 깊게 호흡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이 비판에서 배울 점이 있는가? 라고 자문하세요. 단, 악의적이거나 불필요하게 가혹한 비판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을 구분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1. 성취를 통해 인정받아라. 결국 가장 확실하게 존중받는 방법은 실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며 행동의 결과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세요.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존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취는 꼭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것, 자신이 설정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성취입니다. 12.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라.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무시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노, 좌절,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관리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 조절의 첫 단계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의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그 다음, 감정에 압도되기 전에 대처 전략을 사용하세요. 깊은 호흡, 잠시 자리를 떠나 생각 정리하기, 긍정적인 자기 대화 등의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되 그것이
여러분의 판단과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타인을 존중하라. 존중은 상호적입니다.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존중은 돌아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시간과 공간을 배려하며 그들의 성취를 인정해 주세요. 특히 여러분과 다른 의견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존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은 단순한 예의 범절을 넘어서는 깊은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고유한 가치와 관점을 인정하는 태도는 진정한 존중의 기반입니다. 14. 멘토와 롤모델을 찾아라. 존중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고 배우세요. 여러분의 분야나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멘토를 찾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좋은 멘토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들의 네트워크와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롤모델을 찾을 때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장점을 배우고 그것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든든한 인정 네트워크는 여러분의 가치와 영향력을 증폭시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네트워킹은 단순히 명함을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네트워킹은 상호 도움과 성장을 위한 관계 구축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내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성취와 도전에 관심을 보이세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6.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마스터하라.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말이 아닌 몸짓, 표정, 목소리 톤 등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은 종종 말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 적절한 아이 컨택, 또렷한 목소리는 여러분의 존재감을 강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 시선 회피, 작고 불분명한 목소리는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을 녹화하거나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7.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마라. 감사는 관계를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타인의 도움, 지원,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구체적인 감사가 효과적입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늦게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문성 덕분에 우리 팀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는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친절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중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18.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정체된 사람보다 더 많은 존중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기술, 인격을 개발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세요. 책 읽기, 온라인 강의 수강, 워크숍 참여,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개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학습 태도입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직업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지능, 인간관계 기술, 건강관리, 재정 지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세요. 19.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라.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깊은 존중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개발하세요.
명상, 심호흡, 운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감정을 완전히 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황의 적절한 감정 표현과 함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성이 있으며 이러한 진정성은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세요. 정직, 공정, 열정, 창의성, 배려 등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목록화하고 일상의 결정과 행동에 그 가치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세요. 가치에 따른 행동은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자기 존중과 타인의 존중 모두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론. 존중받는 것은 단순한 테크닉이나 트릭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 진정성, 전문성, 배려, 일관성이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이 강연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은 점차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먼저 스스로 믿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무시당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진정한 존중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